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좀 귀한 사주들이 있어요. 좀 좋게 보는 거죠. 특히 명예라든지 아니면 권력, 또 정계, 아니면 공무원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좀 잘 풀리고 말년에 좋은 자리까지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귀격 사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상편관 1위 귀격이라는 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혹시 사주를 모른다 하시더라도 내 사주팔자에 특히 태어난 시간에 어떤 글자가 있으면 어떻게 좀 귀하게 말년에 잘 풀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어렵다 하시더라도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제가 최대한 좀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사주 명리 이런데 팔자에 관심이 없다 하시더라도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좀 깊이 있게 내가 알고 싶다, 뭐 공부를 좀 더 해서 깊이 있게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집중을 해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한자를 보면 시상편관, 일위 귀격이라고 말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시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주팔자를 보면 태어난 연월 일시가 있는데 이 시천간에 편간이라는 게 한 개가 있으면 이런 사주는 귀한 사주로 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중에서 시간 위에 편간이 한 개 있을 때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편간이 여러 개 있다든지 정간이 이렇게 혼잡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시상편간 일위 기격은 시간의 편간이 하나만 있는 것으로 다른 지지의 편간이나 정간이 있어서 혼잡되면 안 된다. 혼잡되면 좀 격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격을 잘 이루고 성격이 되면 명예가 높아지고 또 고위직, 그러니까 뭐 장관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이나 회사에서 임원이 된다든지 또 군인 경찰이 되면 뭐 장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주에는 몇 개의 귀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지나 천간에 정간이나 편간이 또 있어서 만약에 혼잡이 된다. 혼잡이라는 것은 편간이 있고 정간이 있고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관살 혼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파격이 되어서 일반적인 사주로 그때는 일반적인 사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예시를 들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주팔자를 보면 연월 일시가 있습니다. 연월 일시는 누구나 다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 보면 연이 경인으로 되어 있고 월은 무자, 일은 경자, 시간은 병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월 일시 사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 보면 붉은색으로 병자가 써 있잖아요. 이 병자가 써 있는데 이 경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이것을 편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금의 기운은 반드시 불이 필요한데 이 불의 기운이 시간 위에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지금 정화가 아니고 이것은 병화라고 해서 편관인데 이런 게 한 개 있을 때 귀한 사주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다시 추가적으로 해서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주가 이게 신약한데 편간이 귀신이 된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내 사주팔자의 기운이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귀신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고 힘들게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고난과 역경 끝에 대운이 찾아오는 격으로 굉장히 고생을 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고진감래의 상, 고진감래라는 것은 결국 어렵고 힘든 일을 다 겪고 나면 나중에 아주 달콤한 미래가 펼쳐진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고생을 하면서 나중에 성공을 하게 된다. 물론 사주가 신강하고 강하면
조금 일찍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찍이냐 늦게냐 고생하느냐 안 하느냐의 이 차이는 사주의 전체적인 기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결국은 기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강하여 만약에 편관이 용신이나 희신이 되면 그때는 더욱 길하다. 그때는 더욱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경금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경금이 겨울, 자월, 동짓달에 태어났을 때 이때는 음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데 병화가 이 시간 후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금수상관격이라고 해서 좀 더 귀하게 봅니다. 그래서 금수상관격은 희견관이라 그래서 금수상관격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분들은 편관이 굉장히 좋다. 그런데 식신이 있어서 만약에 제사를 한다. 식신제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주를 잘 모르시는 분은 시상편관, 금수상관격 이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시간에 편관이 하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약에 내가 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시간에 임수, 특히 병화는 임수, 계수 같은 경우는 정화, 또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 하면 간목은 경금. 물론 예시가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다 예시를 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뒤에서 다시 좀 쉽게 볼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때 이제 용신이 만약에 신강화해서 편관이 용신인데 그런데 식신이라는 게 와서 파극을 하면 이때는 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사주의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내 사주 팔자에 시간 후에 편관이 하나 있고 파극을 안 당하면 이런 사람들은 귀하게 봐서 높은 자리 아니면 회사 하는 일 이런 쪽에서 나이가 들수록 명예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명예도 높아지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자식이 잘 되고 여성 같은 경우는 남편이 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주팔자를 보면 여기 태어난 날 이 일이라는 것은 일간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시간 위에 편관이 이렇게 한 개 있을 때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 개 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랬을 때 말년운의 명예가 높아지고 여성 같은 경우는 남편 운이 좋아지고 남성 같은 경우는 자식의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후에 여러분들이 만세력을 봤을 때 편관이 한 개 있다. 그러면 일단 말년에 이 명예라든지 기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상 편관, 일이 기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태어난 날이 물이냐 아니면 불이냐 목화 토금수 이 기운에 따라서 이 시간의 편관은 각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세력에 보고 시간 후에 편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두 번째 한번 시상 편관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태어난 날이 병화, 화라는 것은 불의 기운입니다. 병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을 때는 이 화의 기운을 수기가 오면 그것을 편관이라고 합니다. 이 수, 임수인데 이렇게 수국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간 위에 검은색 수가 있고 이 연에 보면 또 이렇게 개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가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시간 후의 수, 임수는 편관이라고 하고요. 연에 있는 개수는 이때는 이것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정관과 편관이 혼잡이 되어 있으면 시간 후에 이렇게 편관이 하나 있어도 이건 파격이 돼서 이것을 시상편관 일이 기격으로 보지 않고 파극이 되었다. 파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시상편관 일이 기격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귀격사주라기보다는 관살이 혼잡된 사주이고 여성 같은 경우는 좀 더 특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뭐 직업의 변동이라든지 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이런 사주로 봤을 때는
갑인월에 태어나 있고 또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신강한 사주로 본다고 하면 그래도 이 편관이든 정관이든 신강사주에서는 굉장히 귀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주의 용신의 기운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는 귀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사주의 기운 기세로 본다고 하면 회사에서 뭐 직장에서 승진이 잘 된다라든지 여성은 남편 운이 그래도 좀 더 좋다. 물론 관살 혼잡이 돼서 재혼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사주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이 편관이 한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관, 편관 섞여 있다고 하면 그때는 시상편관 일이 기격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예시를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시상편관 일이 기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금이 시상의 병화를 갖고 있어서 편관이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이 편관의 기운이 강하냐 약하냐 이것을 또 따져봐야 되는데 약간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병술시가 되기 때문에 병화가 이 술이라는 것은 자고라고 합니다. 병화의 고장지에 앉아 있어서 약간의 기운은 좀 약한 게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기운 자체가 아주 약한 건 아니어서 이럴 때는 시상편관 일이 기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극이 된 거예요. 연의 개수와 시간의 임수가 두 개 섞여 있으면 이때는 파극이 되어서 일반 사주로 본다. 시상편관 일이 기격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어떤 게 기한 사주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또 이어서 그러면 이런 사주를 갖고 있을 때 운의 흐름에서 어떤 운이 들어오면 좋은지 그것을 또 따로 추가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느 정도 사주에 기초가 있으시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면서 또 어떤 운이 왔을 때 이런 사주를 갖고 있을 때 좀 더 운의 흐름이 좋아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